자, 우리는 지금 이형식 문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저 공식을 그냥 단순히 이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저 공식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주어와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구나. 그래서 뭔 소리를 하려는 건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이 경우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뭐 때문에? 동사의 의미 때문에 동사 뒤에 보어를 써야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구나. 뭐 때문에 보어가 온다고? 동사의 의미 때문에, 너 때문에, 동사의 뜻 때문에. 즉 간단히 말하면 동사의 의미, 동사의 뜻 때문에 뒤에 보어가 와야만 이 문장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보어 자리에는 오직 두 가지 품사만 오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두 개 뭐였어요? 그쵸? 명사가 오던가 형용사가 오던가 이렇게 두 가지 품사만 온다. 요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저 이형식 문형을 보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동사의 뜻 때문에 보어가 오는 거구나. 둘째, 보어 자리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구만. 이 두 번째 결론에서 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왔어? 그러면 목적어이거나 보어란 말이구먼. 그 다음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어? 이거는 빼박 보어구만. 결국 우린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혼자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스스로 혼잣말 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얼중얼 반말로 할 거예요. 혼잣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어? 이건 보어네, 보어.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겠네. 보어처럼 해석한다는 건 뭐더라? 그렇지. 뭐뭐이다.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지. He stole. 동사 is 다음에 형용사 stole. 요놈이 왔구먼. 비동사는 서술 담당이지. 뭐뭐이다. 요거 담당이지. 그는 키가 크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먼. He is a singer. 동사 is 다음에 명사 singer. 요놈이 왔구먼.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이거나 보어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지. 근데 비동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라 했어. 이걸 좀 유식하게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자동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a singer는 절대로 목적어는 아니겠구만.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아니면 뭐다? 보어라는 말이야. 비동사는 서술 담당, 뭐뭐이다 개념이니까 그는 가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먼. 그럼 he is here. 이 문장에서 here 얘도 보어인가? 이건 아니지. 왜냐면 here 얘는 부사거든. 여기에 라는 뜻을 가진 부사거든.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잖아. 왜냐고? 보어 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here는 보어가 아니고 보어가 아니니까 이때 동사 is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 아닌 거야. 뒤에 보어가 없으니까 보어가 와야 하는 뜻인 뭐뭐이다 요게 아닌 거지. 그럼 뭘까? 무슨 뜻일까? 비동사의 중요한 뜻 하나가 또 있는데 뭔가가 있다, 존재하다 요런 뜻이 있거든. 그는 존재한다 여기에, 그는 있다 여기에 요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형인 거야. 왜 일형식이냐고? 아니 부사는 종속 요소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안 쳐준다 그랬으니까 문형 따질 때 부사는 빼라 그랬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의 뜻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the leaves turned red 요런 거. turn 흔히 돌다, 돌리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요 뜻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해져. 이럴 땐 항상 동사 뒤에 뭐가 왔는지 보라 했지? red, 빨간. 동사 뒤에 빨간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왔네. 동사 뒤에 형용사? 그럼 이건 빼박 보어지. 보어처럼 해석하면 되는데 보어의 대표적인 해석법 두 가지. 뭐뭐이다. 근데 이건 주로 비동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동사들은 뭐뭐가 되다. 요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 그럼 turned red. 빨갛게 되다. 빨개졌다. 요런 뜻이구만. 나뭇잎이 빨개졌다. 단풍이 들었다. 뭐 이런 뜻이겠네. The milk went bad. went. 얘는 go. 가다의 과거형인데 우유가 갔다고? 우유에 다리가 달렸나? 우유가 가긴 어딜 갔다는 거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쫙 꼬이지? 이럴 땐 동사 뒤를 봐라 그랬어. 보니까 bad. 나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왔네. bad. 쟤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겠으면 사전을 봐. 사전을 보라 했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사전이잖아. 어쨌든 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럼 보어네 보어. 나쁘게 되었다. 우유가 나빠졌다. 우유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빌런이 될 리는 없으니까 우유의 상태가, 맛이, 신선도가 뭐 이런 게 나빠졌다. 즉 우유가 상했다. 맛이 갔다. 뭐 이런 뜻이겠네. He got sick. got. 요거는 get의 과거형인데 get은 주로 사다, 얻다, 획득하다. 또 얘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다 뭐 요런 뜻인데 샀다 아픈, 얻었다 아픈, 시켰다 아픈. 역시 해석이 또 꼬이네. 이럴 땐 동사 뒤를 봐라 그랬어. 동사 뒤에 봤더니 sick, 아픈, 형용사구먼. 동사 뒤에 형용사 아하 보어란 말이네. 그렇게 되다. 그는 아프게 되었다. 아파졌다. 병들었다. 뭐 이런 뜻이구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는데 맘에 안 드는 놈이 나왔어. 생긴 것도 맘에 안 드는데 말하는 것도 맘에 안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식이랑 있는 게 점점 피곤해져. I got tired. 피곤해졌다고. 그렇게 됐다고. 요렇게 쓰면 되겠네. 결국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으로 해석이 잘 안 되면 그 동사 뒤를 봐라. 근데 봤더니 형용사야. 그럼 보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동사는 그렇게 됐다. 요런 뜻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come, go, turn, get, glow, run 등등 여러 개가 있지만 요걸 달달달달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비동사가 아닌 어떤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어? 그럼 보어지. 무조건 보어지. 그러면 비동사가 아니면 그렇게 되다. 요렇게 해석하라고. 보어는 그런 뜻이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come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되다. go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되다. turn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get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glow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run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요렇게 공식화해서 외우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 그리고 나중엔 또 얘네들 다음에 come 플러스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또 요런 거 나온다니까. 그럼 또 외울 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보고 어떻게 되다라고 외우지 말고 요렇게 판단하자고. 동사 뒤에 형용사야? 그럼 보어지. 보어는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되다. 요거잖아.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끝내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필수 정보가 중요한 거야.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온다. 동사 뒤에 형용사다? 그럼 당연히 빼박 58,000% 보어로구나. 그럼 보어답게 뭐뭐하게 되다. 어떻게 되다. 요렇게 해석하면 끝이네.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런 공식을 그냥 암기만 해서는 당연히 금방 까먹고 까먹지 않아도 실제로 맞닥뜨리면 얼른 적용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는 건 그래서 힘들고 돈 들고
시간도 들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슬픈 그런 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동사의 뜻 그대로 보어로 해석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저 공식들을 외워서 공부하셨다면 이번에 또 여기서 뭔가 외우는 게 나오고 그래서 또 좌절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쳇바퀴가 되는 거지 외우기만 하면은 계속 외우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실컷 힘들여 외웠더니 또 외울 게 나와. 뭐냐? remain, keep, hold, stay 뭐 이런 애들이 또 나와요. 얘들 가지고 또 뭔가를 외우래.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요, 역시 기본 원칙을 잊지 않고 계시다면 저것들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해결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remain, 얘는요, 사전적인 뜻 자체가 계속 뭐뭐이다,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He remained silent. 그는 유지했다. 조용한 상태로. 아니 해석에 지장이 없잖아. 해석이 그대로 되는데 이걸 뭐 굳이 공식화해서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remain 얘가 그냥 원래 그런 뜻인데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동사 다음에 형용사죠. 그럼 보어라는 얘기지. 이 형식 문형의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 보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걔가 계속해서 조용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걔가 조용히 있었다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침묵을 지켰다고,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하러 remain 플러스 형용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stay 얘도 한번 보실까요? stay라는 동사 자체도 머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도 머무르다 라는 말은 물리적 공간 이동 없이 한 장소에 계속 있다 라는 뜻도 있고요. 예를 들면 stay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 즉 꼼짝마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머물러라, 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 꼼짝마 이런 뜻이에요. 미국 경찰들이 범죄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Stay where you are, 꼼짝마. 혹은 강도들이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쓰기도 하죠. 꼼짝마, 가진 것 다 내놔. 어쨌든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꼼짝 말아야죠. 얼음 해야죠. 못 알아듣고 가까이 가서 What? What did you say? 이러면 상대방이 경찰이든 강도든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생활 영어도 아니고 생존 영어인 거예요. 저걸 알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stay, 머무르다 라는 뜻은 영어나 우리말이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위치에 그대로 있다,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말 머무르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쓰여요. 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다. 저때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그 나라가 딴 데로 안 가고 그대로 있다. 공간적 이동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나라의 상태가 그대로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혹시 영어에서도 이렇게 stay라는 단어에 어떤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되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있을까? 당연히 있어요. 사전 보세요. 있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언어는 그 쓰임새가 서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어의 stay 이 단어도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상태 이동, 즉 상태 변화가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으니까 뭐 굳이 막 어렵게 외울 일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토크쇼에 출연한 루이스라는 코미디언이 자기가 기르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Children develop, 아이들은 발전해. 근데 dogs just stay dumb, 개들은 멍청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개들은 계속 멍청해요. 이런 대사를 내뱉어요. Children develop and dogs just stay dumb. Children develop and dogs just stay dumb. Children develop and dogs just stay dumb. 이 토크쇼 영상 꽤 재미있는데 제가 고정 댓글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도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한번 꼭 보세요. stay, 머무르다 라는 동사 다음에 dumb, 형용사가 왔어요. 멍청한. 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보호라 그랬죠. 즉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 보호예요. 개들은 머무른다. 댕댕이들은 머무른다. 어떤 상태로? 멍청한 상태로.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해도 지장이 없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뭐하러 외워요? 이걸 또 굳이 외우라고 remain 플러스 형용사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stay 플러스 형용사 어떤 상태로 그대로 있다. 아 이걸 외울 일이냐고. 그죠? 그냥 동사 뒤에 형용사네, 보어네, 주격 보어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군.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keep 이라는 동사를 보면 우리는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뜻이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축구에서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골키퍼, 집에서 모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애를 홈키퍼. 그런데 keep 이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보면 1번 뜻이, 즉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뜻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어떤 상태로 계속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 그럼 당연히 보고 그 상태로 계속 있다, 그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Please keep silent during the class. 수업 중에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조용한 상태로 좀 그대로 계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동사의 원래 뜻, 동사의 중심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걸 왜 또 keep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계속 뭐만 상태로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냐는 거지. 저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온 거 왜 형용사가 왔겠어요? 보호니까 형용사가 왔겠지. 보호로 쓰려고. 그지요?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걸 굳이 공식화하면 뭔가 외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려워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죠? 자, 아까 봤던 turn red, get sick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사의 중심 뜻 1번, 2번 뜻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본 remain, stay, keep 이런 애들은 원래 뜻 그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hold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들다, 쥐다, 잡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She held my hand.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흔히 쓰입니다. 그런데 이 뜻 말고 유지하다, 유지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요즘 자동차 키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자동차 키가 하나 있죠. 자동차 키 버튼에 hold 이렇게 쓰여진 버튼이 있는데 저거 무슨 뜻이냐면 그 버튼 누르고 일정 시간 누른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걸 일정 시간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열릴 거예요. 자, 또 요걸 일정 시간 누르고 있으면 경보가 울릴 거예요. 한번 찰칵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고 2, 3초 정도 지속해라, 유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문을 잠그고 일정 시간 요걸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요. 이미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한 hold 요놈의 뜻이에요. The ticket holds good. 이 표는 유효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형용사 good 저 단어는요 유효한 이란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유효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역시 동사 hold 요놈 뒤에 형용사가 왔어? 그럼 보어지. 근데
hold 이 단어는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표는 유지가 됩니다. 유효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비동사 am, are,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보어인데 비동사는 서술 담당이에요. 그렇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는데 그 동사 기본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 어쨌든 동사 뒤에 형용사면 보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Get dark. 어두워지다. Run dry. 마르게 되다. Turn red. 빨갛게 되다. 동사 뒤에 형용사 왔어. 그럼 보지. 근데 그 동사 뜻대로 무난히 해석이 돼. 그럼 그냥 그대로 해석해라. 뭐가 문제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remain young. 젊은 상태로 남아있다. 즉 여전히 젊다. keep silent.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다. hold good.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다. 즉 계속 유효하다. stay dumb. 멍청한 상태로 남아있다. 여전히 멍청하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저 두 번째 놈들인 거예요. 동사의 기본적인 뜻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 근데 그 뒤가 형용사야? 그럼 보지. 그러면 어떻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단어의 중심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무난히 해결된다는 거. 즉 결국 외울 건 없다는 거. 동사 뒤에 형용사? 이건 보지. 이 정보 하나만 소중히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엔 주격보호 마지막 편, 즉 이형식 마지막 영상입니다. 국제학교를 10년 이상 다닌 학생들이 엄마 손잡고 상담 오면 제가 간단한 영작 문제를 엄마 앞에서 내줍니다. 어떤 문제냐?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 영어로 말해봐. 그러면은 엄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아니, 우리 애가 국제학교를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저 따위 문장을 영어로 해보라고 무시하는 거임? 그러면 이 애도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I know the fact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죠? 자, I know the fact 이거는 나는 그 사실을 알아 라는 뜻이고 제가 영작하려고 했던 문장은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걸 영작해보라 그런 거예요.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한국어로 저 두 문장이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곤란합니다. 전혀 쓰임이 달라요. 나는 그녀를 알아. 이 문장하고 나는 그녀를 알게 되었어. 이 문장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자, 실제로 저 표현 알게 되었어. 이 표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놀랍게도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100명이 상담으로 오잖아요. 그럼 저 간단한 영작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국제학교 그 비싼 학비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는 잘 모르겠고 상하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의 현실은 실제로 저랬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라이브에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대한 환상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아무튼 문법 책에서도 또 저 표현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여러가지 표현을 공식화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형식 공부하면서 그렇다면 벌써 공식이 몇 개나 계속 출연한 거예요. 외우려고 달려들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 그지요? 하지만 역시 다음 영상에서 왜 저 표현 뭐뭐 하게 되다 라는 표현에 공식이 왜 필요 없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칙 요걸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